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김상순 TV입니다. 오늘은요, 중국 정치 외교 64번째이지만 특집으로 2024년 중국 국내 정세 10개 체크 포인트와 미중 패권 경쟁 관련한 중국의 태도 3대 전망, 그리고 급부상하는 시진핑 체제의 4대 혁명 가능성 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집으로 꾸며졌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주제는 큰 의미에서 하나로 귀결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2024년 올해의 중국 국내 정세는 5개 부문에서 모두 10개의 체크 포인트를 추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최근 중공의 권력 구조 변화가 심상치 않은데요. 중공의 권력 구조 변화와 정치 판도 변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공의 권력 구조 변화에 대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공의 권력 구조 변화를 살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국내 정세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시진핑 집권 11년간의 중공의 정치 판도와 최근 권력 구조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3가지 이유 중에서 첫째, 이 내용은 중공과 중국의 올해 정치 판도와 체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과 동시에 미중 관계에 대한 전망에도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내용은 시진핑 3기 시작에서 시진핑에 의해 전격적인 발탁 인사로 조명을 받았다가 역대급 인사 참사로 기록된 친강 외교부장과 리샹후 국방부장의 장관 임명과 국무위원 초특급 승진, 그리고 동시에 초특급 해임 숙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올해 미중관계에 대한 중공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이유는 시진핑과는 인연이 없었지만 해군 사령관이었다가 역시 전격적으로 발탁된 동준 신임 국방부장의 임명에 대한 의문점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동진의 국방부장 임명은 남진화해와 대만 해협 장악을 위한 표면적인 의도도 있긴 하지만 군부에 대한 시진핑의 불신과 함께 시진핑에 대한 군부의 불만이 또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거죠. 이는 동시에 시진핑의 권력 장악력에 대한 전망도 살펴볼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진핑의 권력 장악이 새롭게 부상하는 정적 그룹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2년 말 18차 당대회부터 시작된 시진핑 1기와 2017년 말에 19차 당대회 2기, 이렇게 해서 10년간 중공의 당내 권력 투쟁은 사실상 시진핑 파벌인 시자진파라고 하죠. 이 시자진파가 장쩌민의 상하이방과 후진타오의 공청단파를 개별 격파하면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시진핑 친위대가 중공의 최고 권력기구인 당 중앙정치국 7인 상무위원회를 전부 장악했는데요. 그러나 시진핑 친위대 1세의 권력 장악에 대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은 몰락한 상하이방이나 공청단파가 아닌 각 파벌에 공동으로 속하기도 하고 정치와 군사 분야 이외에도 국영기업이나 경제 분야, 학계, 사회, 문화계 등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소위 혁명 후예들을 지칭하는 최자당 그룹입니다. 시진핑은 지난 10여 년간 무려 500만 명이 넘는 중공의 당직자와 중국의 관료들을 일명 호랑이와 파리 때려잡기 부패 척결 명목으로 숙청을 해왔습니다. 특히 시진핑 2기가 시작된 2017년부터는 매년 평균 50만여 명의 중공 당직자들이 공산당의 규율 위반으로 숙청되었는데요. 이는 후진타오 집권 10년 기간이었던 2002년에서 2012년까지의 매년 평균 숙청의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부 다 이 50만 명에는 하급직도 포함됩니다.
패자당이 특별히 파벌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3기가 시진핑의 친위대 일색으로 권력이 몰리면서 태자당 소속의 혁명 후예들이 시진핑과 시진핑 친위대들의 권력 독점에 반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시진핑 친위대들이 중공 권력 투쟁과는 거리가 멀었던 태자당 그룹까지도 숙청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태자당 그룹에 속한 혁명 후예들이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자당이 차지하고 있는 중공의 당직은 정치와 군사 분야 이외에도 금융, 식품, 건강의료, 반도체, 체육 등의 각 분야에 설치한 공산당 조직의 책임자들입니다. 이들은 시진핑이 장쩌민의 상하이방과 후진타오의 공청단과의 권력 투쟁 당시에 시진핑과 같은 태자당 출신이라는 명목으로 시진핑을 지지했었는데요. 숙청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따로 방송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진핑 친위대 6+1 그룹 내부에 과열되는 충성 경쟁입니다. 시진핑 친위대는 시진핑과의 각기 다른 인연을 중심으로 모두 6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향력 순서로 보자면요. 시진핑과 복건성에서 함께 근무했던 복건방, 절강성에서 함께 근무했던 절강방, 상해에서 함께 근무했던 신상해방, 섬서성, 감숙성, 령하 회족자치구 지역에서 시진핑과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섬감령방, 중앙당교 교장을 했던 시진핑과 인연이 되는 중앙당교 출신의 중앙당교방, 그리고 시진핑이 박사 학위를 받은 청와대 출신의 청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원은 시진핑의 부인인 펑리위안의 고향 출신들로 구성된 산동방이 최근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산동방 출신들은 사실 시진핑과는 직접적인 인연은 없고요. 부인인 펑리위안의 고향인 신동성 출신으로 펑리위안의 추천에 의해서 시진핑 친위대에 소속되고 있는 그룹입니다. 따라서 시진핑과의 친분을 인연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시진핑 친위대는 6+1 그룹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시진핑에 대한 충성 경쟁은 3기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미 명목상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 리창을 대표로 하는 절강방과 명목상 서열 5위인 중앙서기처 제1서기 차이치를 대표로 하는 복건방이 작년 한 해 동안 시진핑에 대한 충성 경쟁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펑리위안이 뒤에서 미는 산동방이 점점 부상하기 시작한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국방부장으로 새로 임명된 해군 사령관 출신의 동지는 시진핑과는 직접 인연이 없지만 펑리위안의 추천으로 믿을 사람을 그동안 찾지 못하던 시진핑이 동의했다는 그래서 동진 신임 국방부장의 임명에 관한 뒷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친위대는요, 향후 차기 대권을 위한 권력 투쟁을 벌써 시작한 셈인데요. 시진핑 친위대의 6+1 그룹의 7개 구조에서 정치 파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룹은 절강방, 복건방, 그리고 산동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급작스런 시진핑의 유고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들 3개의 그룹은 중공 당내 정치 파벌로 변모하여 목숨을 건 정치 권력 투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공 권력 투쟁 시리즈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올해 중국의 국내 정세 5개 부문에 대한 10개 체크 포인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2024년의 중국 국내 정세를 먼저 체크해 보려면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각 부문마다 가장 핵심적인 2개씩의 체크 포인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려면 더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요. 사실 2024년에 중국 국내 정세에 대한 핵심 이슈와 키워드들은 개괄적 측면에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치 부문에 대한 2가지 체크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반 시진핑파의 불만과 시진핑 친위대 간의 당내 권력 투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권력 투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배후에서 시진핑을 지지했던 태자당 계열의 주요 인사들이 시진핑 친위의 독점 권력과 태자당까지 숙청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반시진핑파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잔병이 된 상하이반과 공청단의 태자당 인사들이 반시진핑파를 이루어 모든 것을 건 시진핑 친위대와의 권력투쟁이 예상됩니다. 이게 첫 번째 체크포인트고요. 정치 부분의 2번째 체크포인트는 친위대 내부에 과열되는 충성 경쟁을 올 한 해 동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시진핑 3기가 시작된 작년에 이미 명목상 서열 5위인 중앙석이 제1석이 차이치가 이끄는 복권방이 명목상 서열 2위인 국무원총리 리창의 절강방을 압박하고 공무원 인사권에 개입하는 등 차이치가 실질적인 서열 2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야까지 권력을 독점하려던 시진핑이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리창 총리에게 경제와 관련된 권한을 작년에 일부 돌려주면서 복권방과 절강방의 충성 경쟁은 소강 상태로 잠시 접어든 듯 하긴 합니다만 올해에는요 본격적인 후기의 대권을 목표로 친위대 내부에 상당한 권력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번째로 중국 경제 부문에서 2가지 체크 포인트만 뽑아보면요. 첫 번째는 시진핑의 공동부유론과 당내 태자당 그룹이 주장하는 개혁개방 유지론의 경제발전 노선에 대한 충돌입니다. 이는 태자당을 장악하기 위한 시진핑의 태자당 숙청과 맞물려서요. 시진핑과 반시진핑파의 권력 투쟁이 경제 부문에서도 노선 충돌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중국의 경제 위기와 실업 대란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자, 2번째는 미국과 서방국의 경제와 첨단 과학기술 제재에 따른 시진핑의 다자주의 내수 수출 쌍순환 정책의 성과 여부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넘은 미중 관계로 시진핑은 다자주의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 그룹 협력, 브릭스 10개국 확대,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 확대,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회의 개최, 인민폐 국제화 및 브릭스 화폐 구축을 통한 탈달러화 등을 통해서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과연 시진핑이 다자주의 내수 수출 쌍순환 정책으로 미국에 의해 막힌 수출 통로를 뚫고 침체된 내수 경제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올해 경제 부문에서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중국 사회 부분에도 2가지 체크 포인트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유령의 재등장 가능성입니다. 작년 9월 이후 중국은 유행성 독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우한 폐렴 신종 변이 바이러스, 돼지에게까지 옮기는 조류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 이런 전염병들이 중국의 곳곳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초만원을 이루고 있고요. 이게 작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중공 당국은 쉬쉬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진핑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인민들은 이미 신종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며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올해 겨울 중국 사회는 신종 코로나 팬데믹의 재출현에 긴장하고 있는 건데요. 2번째 사회 부분에서 체크 포인트는 202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상해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던
백지 시위 유령의 재등장 가능성입니다. 공산당 퇴진과 시진핑 하야를 중국 전역에서 외쳤던 인민들은 현재 철밥통 직장이었던 은행이나 공무원조차 임금 체불에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고요.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은 계속해서 여전합니다. 초상은행은 작년 연말에 2022년에 지급한 연봉 중에서 인당 평균 2.3만 위안, 약 우리 돈으로 414만 원씩 강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대란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고,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소위 벌금을 남발하는 벌금 경제로 인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2022년 11월 달에 있었던 백지 시위가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네 번째로 중국 외교 부문에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꼽아 보겠습니다. 올해 외교 부문에서는요, 첫 번째는 실패한 늑대전사 외교의 강화입니다. 실패했는데 더 강화죠. 시진핑 3기 출범에서 늑대전사 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던 시진핑은 2024년 신년사에서 조국의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수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뼘도 예전에는 양보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시진핑은 작년 11월 29일 해안경비대 동중국해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한 뼘이 아니라 1mm라도 양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무려 5년 만에 열린 중앙외사공작위원회에서 대사들까지 소집해서 외교에 관해서 투쟁정신을 발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고립을 자초했던 1:1 채무 외교나 이 1:1 채무 외교와 늑대전사 외교는 시진핑 3기에서 더욱 시진핑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요, 시진핑 외교 사상에 따른 외교 업무 진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5년 만에 열린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나타난 가장 특이한 점으로는 이 시진핑 3기 외교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앞으로 외교 사안에 대해서 당중앙, 즉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시진핑 외교 사상에 따라 모든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논평하거나 당 중앙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을 불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 이거 대단하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즉 시진핑 신사상은 이제 시진핑 경제사상과 시진핑 문화 사상에 이어서 경제사상과 시진핑 문화사상에 이어서 시진핑 외교사상까지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12월 29일 시진핑은 중앙외사공작회의에 참석한 대사들을 접견한 자리에 왕이 외교부장 겸 중앙정치국 위원과 차이치 중앙서기처 제1서기를 대동했습니다. 복건방의 수장인 차이치 서기가 명목상 서열 5위이지만 이미 실질적인 2인자로 부상한 것이 여러 상황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방문 때도 차이치가 대동했죠. 다른 특이한 사항은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 모두는 종이와 필기도구 지참을 금지당했는데요. 시진핑 외교 사상에 따라 모든 것을 시진핑에게 보고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로 중국의 양안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 1월 13일 대만의 대선과 총선 결과입니다. 명목상 서열 4위인 정혁 주석이자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중국 평화통일촉진회 회장인 왕후닝의 이번 대만 대선 개입 공작은 친중파 국민당 허위어이 신베이 시정을 밀다가 대만 청년들의 반감을 사서요,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에게 오히려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진당 라이칭도 후보가 승리를 하면 중공의 명목상 서열 4위 상무위원인
왕후닝의 선거 공작 실패도 한 몫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미일 대만 플러스 오커스나 쿼드 등의 그룹과 이에 대항하는 중국의 대만 해협 주도권 쟁탈전입니다. 이 양왕관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진핑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만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작년 말 중앙 외사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외교 사상을 강조하고 늑대전사 외교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만 무력 통일을 위한 대만 전쟁은 단지 시진핑의 선택만 남은 상황인데요. 게다가 새로 임명한 국방부장은 해군사령관 출신의 동준이기 때문에 올해 양안관계는 특히 긴장 국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만의 민진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일 동맹과 연합하여 방위 전력을 수입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나 쿼드 그룹도 협력을 강화하면서 흡수 통일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전력을 강화시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국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상대적으로 양안 관계는 중공의 주도하에 미일 양국의 영향력이 대폭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1월 13일 대만 대선 및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올해 양안 관계를 그때 가서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중국의 태도는 어떨까요? 세계 부문에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안보적 측면인데요. 올해 미중의 무력 충돌 접점이 확장되면서 미중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진핑이 강조하는 시진핑 외교 사상과 늑대전사 외교의 영토는 1mm도 양보하지 말라는 등의 강경 발언과 태도로 인해서요. 서태평양 해양 제해권에 대한 미중 패권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과 남진해의 미중 갈등에 이어서 올해는 잠시 잠잠했던 센카쿠 열도 중일 분쟁과 함께 필리핀과 중국의 도서 분쟁에서도 이 미중 충돌의 수위가 점점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간의 경제 패권 전쟁, 중국의 공급망 붕괴와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에 따른 미중 간의 경제 패권 전쟁은 올해 11월에 미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의 당과 군부의 입지 불안과 중국 내 경제위기 해법 찾기가 난항에 이름에 따라서 중국의 대미 전략은 더욱더 강경일변도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을 기점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은 진영 양국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신냉전 시대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6년간의 미중 갈등은 이제 봉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신경제안보를 토대로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급망 전쟁과 자원 전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전략은 다자주의 양극 체제 고척화를 통해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기존의 북중러 북삼각, 글로벌 사우스 그룹, 브릭스 회원국, 상하이 협력기구,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대미 공세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네 번째, 시진핑의 5가지 통치 위기와 급부상하는 4가지 혁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내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5가지 시진핑의 통치 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 고립 현상입니다. 서두른 미중 패권 전쟁으로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시진핑의 1인 천하 욕심과 군부의 오판에 따른 자만심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서둘렀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미국의 국방력과 종합국력이 의외로 탄탄하고 중국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너무 약했던 거죠. 중국 스스로 중국의 도전이 무모했음을 군부에서 깨달았지만 오류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시진핑의 성격에 따라 회군 시점을 놓치고 고립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불필요한 미국과의 충돌을
해소하고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진핑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탄합니다. 두 번째로 중국 경제위기 현상입니다. 시진핑 통치위기 두 번째는 중국 경제위기 현상인데요. 미중 패권 전쟁의 여파로 가속화되는 경제위기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의 탈중국화, 오더 급감, 기업 줄도산, 대량 실업대란, 대학생 취업대란, 임금 체불러시, 내수경제 위축, 공무원의 임금 삭감 및 임금체불, 부동산 버블 붕괴, 지방정부 채무위기 등으로 발생되는 중국의 경제위기는 해법 찾기가 마땅치 않을 정도로 종합적인 시스템 붕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사회위기 현상입니다.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강요로 무너진 내수경제와 수출 감소는 회복세에 있다고 당국이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에 따른 시위러시라든지 청년 실업 노숙자 증가라든지 오더 급감에 따른 실질적인 시간당 노동임금 하락이라든지 배달과 택배직 종사자 급증이나 인터넷 1인 방송 증가 등 중국 사회는 생존을 우려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산당 퇴진과 시진핑 하야를 외쳤던 백지 시위가 언제 다시 터질지 주목이 될 정도입니다. 내일 당장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죠. 넷째, 당내 반시진핑파 증가 현상입니다.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지난 11년간 진행된 반대파 숙청에 따라 중공의 당내 반시진핑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벌 투쟁에서 패배한 상하이방이나 공청단은 물론이고요. 파벌 싸움에서 거리를 두었던 혁명 후예들의 사적인 모임에 불과한 태자당 인사들도 반시진핑파에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인민해방군, 군 내의 반시진핑파 증가 현상입니다.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듯이 시진핑은 집권 11년 동안 군부의 물갈이를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자신이 발탁한 군부 인사들을 숙청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로켓군 장성이 포함된 스파이 사건과 쿠데타 음모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숙청, 친강 외교부장과 리샹후 국방부장의 숙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그러나 쿠데타나 스파이 제목이 아니라 단순 부패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숙청되었습니다. 중공에서 권력의 기반인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반시진핑파가 증가하는 현상은 시진핑의 통치 위기 5가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현상이죠.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또 다른 시리즈로 준비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급부상하는 4대 혁명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반시진핑파의 당내 합의를 통한 쿠데타 가능성입니다. 중공 내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태자당 인사들과 원로들이 주축이 되어 반시진핑파를 규합하여 당내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이미 지난 시진핑 2기에서도 수차례 있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진핑과 친위대의 권력 독점이 도를 넘은 지금 특히 태자당이 숙청 대상에 오르면서 올해 반시진핑 쿠데타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진핑 친위대의 비주류파의 시진핑 암살을 통한 쿠데타 가능성입니다. 이미 시진핑 친위대 6+1 그룹은 내부 충성 경쟁을 통해서 권력투쟁을 시작을 했고요.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면 그 결과는 한때는 시진핑의 최측근 오른팔이었다가 숙청된 왕치산 전 국가 부주석처럼 초라한 퇴장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친위대 내부의 비주류파들이 시진핑 암살을 통한 쿠데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혁명은 당내 불만 세력의 증가에 따른 시진핑의 친위 쿠데타 가능성도 있습니다. 11년간 숙청된 중공 당원과 정부 공무원들이 무려 500만을 넘을 정도로 당과 정부 및 군부 내에서 시진핑에 대한 부패 척결 숙청에 대한 피로도와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에요. 마오쩌둥 노선을 지향하는 시진핑은 구 홍위병과 신 홍위병 및 자신이
발탁한 신공청단을 동원해서 이른바 제2의 문화대혁명을 통한 친위 쿠데타로 자신을 반대하는 원로들과 반시진핑 세력에 대한 척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 인민들의 백지12 혁명 가능성입니다. 2022년 11월에 백지12를 통해서 인민들은 중국 사회의 공통적인 불만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중공의 서슬퍼른 위세와 강압에 의해서 단지 수면 아래로 잠시 잠재된 상태이지만 시진핑과 친위대의 권력 독점에 따른 광범위한 반시진핑 세력의 존재감도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다시 제로 코로나 봉쇄처럼 생존과 직결된 공통된 인식과 공동이익이 침해되는 사건이 터진다면 마치 청나라를 무너뜨린 신의 혁명처럼 중공을 무너뜨릴 갑진혁명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푸른 용의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4년 중국 국내 정세 10개 체크포인트와 미중 패권 경쟁 관련 중국의 태도 3대 전망, 그리고 급부상하는 시진핑 체제 4대 혁명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중국과 관련된 올해의 전망을 특집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몇 개의 시리즈 혹은 단편 주제로 정리하여 녹화방송이나 생방송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믿고 듣는 팩트체크 채널 김상순TV 많이 응원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자동 취소 확인과 함께 SNS에 공유해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